오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께서 여러 기자님들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가지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문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기자님들과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먼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합니다. 서울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선거운동을 멈춘 것도 무엇보다 사고 수습과 현장 점검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실지 저 역시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진심으로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언제나 안전에 두어왔습니다. 많은 저항을 무릅쓰고 서울 전역의 공공공사장 CCTV 설치 100%를 어렵게 이루어낸 것도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 역사 설치도 안전만큼은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인구 1000만의 서울은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큰 규모이며 경제, 재난, 교통, 주택, 복지, 문화까지 국가의 모든 기능이 집약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현안이 동시에 요동치고 작은 판단 하나가 시민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선거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즉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겠습니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며 현장의 작은 위험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틈새와 사각지대까지 더 집요하게 살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을 여기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이 정체와 퇴보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멈춤 없이 글로벌 탑3 도시로 올라가느냐를 가르는 참으로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그렇게 시민 여러분의 매서운 질책도 뜨거운 기대도 모두 제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저는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저 오세훈 돌아보면 실망을 끼쳐드린 적도 있고 못난 구석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를 믿어주시고 과분하게도 4번이나 서울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깊고 숭고한 뜻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0년의 공백기 동안 무너진 서울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오직 일에만 매달려온 지난 5년의 시간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주택 공급의 원천인 재개발, 재건축을 되살렸고 추락해 있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서울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탑6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 변화들이 멈추는 순간 서울은 도약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감히 다짐하며 호소합니다.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서울, 전진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 씨가 말라버린 전세와 끝없이 치솟는 월세까지 평범한 시민의 삶이 그야말로 불안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저 오세훈 서울에 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왔고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내는 법을 알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실제로 주택을 공급해본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히 오직 저 오세훈만이 이 부동산 지옥을 바로잡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라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오세훈이 되살려내겠습니다. 호시탐탐 시민을 노리는 세금 폭탄, 오세훈이 막아내겠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투명 행정, 오세훈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낡고 위험한 동네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일, 오세훈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행정, 저 오세훈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시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토론을 회피하고 검증을 피해 다니는 무책임한 후보,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후보를 시장 후보로 내놓은 여당의 행태는 서울 시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권력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후보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후보가 서울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 투표로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정권의 폭주에 엄중한 경고장을 보내주셔야만 일방통행식의 비정상 정치도 비로소 멈추고 이 정권이 겸손한 태도로 국정에 임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역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보수가 다시 일어서서 스스로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견제장치를 잃고 더욱 비정상적인 폭주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세훈마저 무너지면 시민을 대신해서 바른 말을 할 야당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서울마저 내어준다면 이 땅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어떤 험난한 길도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질책도 회초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되 더 단단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앞에서 비바람을 뚫고 서울을 전진시키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사전투표 전의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비록 단 한 번뿐이고 매우 늦은 시간이지만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실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이 유일한 기회를 결코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냉정하게 비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결국 시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며 시민이 직접 서울의 미래를 지켜내는 역사적인 선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를 단련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서울 시민만 믿고 제 마지막 불꽃을 아낌없이 불태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원에서 머니투데이 조경입니다. 오늘 정원호 후보가 회견을 통해서 당선되면 생명과 안전을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안전부상을 밝혔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는 당선되면 좀 어떻게 안전 정책을 짜내려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예,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시정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누차례 밝힌 바가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안전을 책임지는 국장급 자리는 가장 공무원 세계에서 승진이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전실을 책임진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가장 유리한 위치라고 할까요? 가장 기대받는 그런 자리임을 인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과정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발주 공사장 모두 100%에서 지금 CCTV가 작동 중입니다. 이 CCTV는요, 결코 간단한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아주 효과가 큰, 정말 속된 표현으로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서대로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100% 녹화가 되어서 남기 때문에 사실 공사 현장에서 조금의 빈틈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지금 함께 하시는 기자분들이 모든 취재 과정을 다 스스로 녹화해서 보존해야 된다 생각하면 아마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신중해지실 겁니다. 한마디 질문을 하셔도 아마 다 몇 번 생각해서 하시게 될 거고요. 정말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무 풍토가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광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의 붕괴 사고 이후에 이 아이디어를 직접 냈는데요. 이거 처음에 간부회에서 아이디어 냈을 때 참 당혹스러워하던 우리 간부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사 현장을 다각도에서 여러 개의 CCTV를 통해 가지고 촬영한다, 녹화한다는 것은요, 현장에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사장에 가면 큰 공사장은 수십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모든 근로자분들의 이 가슴에는 바디카메라죠. 녹화 장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GTX-A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스스로 철근 누락을 서울시에 신고하고 보안책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마 이 CCTV가 모든 증거로 남아있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공공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현장 중에 큰 규모의 공사장에서도 이것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강제하는 게 아니면 민간 건설회사에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바꿔달라.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는 도급순위 30위 이상의 건설회사에 자율결의 형식으로 협조를 구해서 재작년에 이미 30위 안에 모든 건설회사가 동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아마 부담을 느낀 몇 곳에서는 이걸 철회를 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4군데의 건설회사에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6군데가 자율결의 이후에 동참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허가 조건 같은 것으로 또 간접 강제를 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에 지금 현재 정비사업장의 경우에는 거의 100% 이 CCTV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대 나왔던 어떤 안전대책보다도 가장 실효성 있고 가장 강력한 안전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런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도록 건설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더 엄격하게 다잡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내 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만들어짐으로써 매년 있었던 40명 안팎의 사망자 수를 지금 거의
영명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그 스크린도어 설치가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 언뜻 계산해봐도 1000명 이상의 인명,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그 총합계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줄이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성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는 건설 현장도 그렇고 서울시의 정책에 손이 미치는 곳에서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대책을 추구해왔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그리고 실행으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송은 이제 사고랑 GTX 누락사고 관련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도 안전을 하도록 좀 간담회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또 민주당 쪽에서는 안전을 하도록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많은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 계실 거고요. 이미 많은 생각을 정리하시고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단위는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한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인구 숫자로도 한 나라 수준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주택 가격 문제와 특히 전월세 폭등 문제를 비롯해서 교통,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자칫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모든 분야를 다 앞으로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수정비서 김수아입니다. 내일부터는 활동 재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동산 이슈 위주로 선거 운동을 해오셨는데 사고 위주로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전략이나 방향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발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운동 재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 방침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도 매우 중요하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각 방면의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후순위로 돌리기도 참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있고요. 일단 오늘 저녁 때, 오늘 밤에 유일무이한 토론이 있는 만큼 그 토론이 끝나고 나면 내일 오전에는 방침을 정해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선거운동 방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드리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입니다. 오전에 정 후보가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토론을 안 한 이유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 처음부터 네거티브를 유도했고 거기에 본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네거티브 멈춰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 혹시 후보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사전투표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시기를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특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 걸로 방향을 잡기는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참 그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선거는 검증입니다. 검증은 포지티브한 면과 네거티브한 면을 다 드러내고 그분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네거티브로 분류를 하시는데 그건 분류가 잘못된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네거티브는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흑색 선전과 같은 그런 공격을 흔히들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거티브를 흑색 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캠프나 우리 당에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했던 일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해명 요구를 네거티브로 분류해서 네거티브 때문에 토론에 못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후보자는 아마 전 세계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후보임을 스스로 토론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여러분들께 드러내 보였다는 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캠프의 대변인이나 알려드립니다 이런 란을 통해서 무명시, 주체가 불분명한 그런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그리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사안일수록 본인이 해명하시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 때문에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말씀을 어떻게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미 서울 시민들의 판단은 준우하게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질문 이 정도로 질문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한 개 정도만 더 받고 저희가 다음 일정 때는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원 보시는입니다. 시장님 오늘 아침에 문화에도 여론조사에서 분들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고 공표 기간 이후에 여론조사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기간 동안 좀 어떤 자세를 좀 유하실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10% 이상 뒤지던 한두 달 전에도 선거 말미가 되면 어느 쪽이 높을진 몰라도 3% 안쪽에 3% 안쪽에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예측했던 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3%에서 5% 뒤진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그 정도 뒤처진 도전자의 입장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처절하게 뛸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저의 마음가짐에 조금도 동요를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해왔고 정책으로 승부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지켜봐 오셨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판단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질문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저녁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